네, 이렇게 주말 중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들은 마감 상황이 어땠을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마감 상황이 어땠나요?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는 성금요일을 맞아서 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럽 증시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요. 최근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제 시각을 미국 증시에서 유럽 증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자금이 340억 달러가량 유출된 반면에 유럽 증시 쪽으로는 자금이 100억 달러가량 유입되는 상반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우선 한 주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유럽 증시 살펴보시면 금요일장에서는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지난 월요일부터는 약간의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후에는 탄력이 둔화가 됐습니다. 또 마지막 목요일장에서는 약간은 횡보하는 박스권 장세가 나타나면서 소폭으로 하락하는 마감이 나타났습니다. 4,309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내에서는 금리가 한 번 정도 더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을 유럽에서는 더 크게 보고 있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와 함께 기대감도 함께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주간의 흐름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보기 전에 원유 선물 주간 흐름까지 한 번 더 살펴보시죠. 0.3%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80.46달러에 장을 마쳤는데요. 주간 흐름 살펴보시면 지난 화요일장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후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화요일장에서 급등을 한 이후에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여전히 80달러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송태영 과장 연결해서 미국 증시 상황 알아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다시 연결하는 동안에 이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한 거시 상황 속에서 기술주 중심의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금리 상황에서 기술주들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융 그리고 상품 등 고금리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업종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시 한번 송태영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일단은 휴장이 됐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좀 중요했었던 부분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비농업 고용지표 관련돼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3월 비농업 고용지표 관련돼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23.6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예상을 했던 것이 23.8만 명인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다? 이 정도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3.6에서 3.5%로 이제 좀 조정이 되게 되고,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에는 4.2%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월스트리트저널 예상했던 4.3% 대비 조금 적게 나온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수치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월가의 의견을 보게 되면은 BMO 캐피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비농업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 5월에 페드가 이제 25bp 금리 인상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를 뒤따를 경우에는 연준이 5월 이제 또 다른 25bp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고용 사항이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제공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리크루터에서는 이 3월 고용 보고서는 연준에게 희소식이고, 그리고 다음 금리 결정을 내릴 때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제 이 3월달에 은행 사태에 대한 부분이 아직 반영이 덜 됐다라는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판테온 매크로노믹스
매크로 이코노믹스에서는 이 비농업 고용지표 조사는 SBB가 파산한 다음 주에 집계됐기 때문에 이는 다른 고용주들이 SBB 사태에 대한 응답을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향후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 고용지표가 둔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월가에서는 조금 의견은 다르기는 하지만 5월 달에는 25bp 인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이제 휴정을 하게 되면서 거래가 되지는 않기는 했습니다만 채권 시장까지는 정오까지 거래가 됐고요. 10년 미국 국채 수익률이 11bp가 상승한 3.4로 거래가 됐고 2년 미국 국채 수익률은 14.9bp가 상승한 3.96으로 이제 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 패드가 다시 한 번 더 5월 달에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25bp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걸 거고요. 만약 증시가 이제 개장을 하게 됐을 때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한 눈치 보기 싸움이 상당히 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CME 패드워치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5월 25bp 인상 확률이 49.2고요. 49.2에서 71.2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CME 패드워치를 이제 그 뒤쪽으로도 계속 보게 되면은 7월 달부터 상당히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7월 달 회의 예상을 보게 되면은 이 475bp에서 500bps가 이제 확률이 점차 다시 한 번 더 높아지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거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를 하게 되냐면 이제 5월 달에 이 525bp를 올리게 되면은 500bp에서 525bps로 올라가는 건데 그것이 다시 7월 달부터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요. 11월 달에는 그보다 이 낮은 450에서 475bps의 확률이 제일 높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 때는 확실히 내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지표가 나오면서 앞으로의 흐름도 어떻게 나오게 될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송태용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시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전 금요일장에서는 일제히 오른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에 따라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 지수는 1.27% 상승한 2,490포인트 선의 장을 마쳤는데요. 업종별 상황 살펴보시면 이 업종 자체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담겨져 있는 섹터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지수가 견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화학 섹터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반도체 관련 종목들부터 살펴보시죠. 바로 눈에 띄는 종목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전일 금요일장에서는 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가 자체도 무려 6만 5천 원 선까지 회복하는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장 초반에 급등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박스권 내에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에 빅뉴스를 두 가지 들고 왔죠. 우선 첫 번째로는 실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적 자체는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하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살펴보면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 부문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DS 부문 영업 손실 전망치는 3조 원에서 4조 원 가까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 14조 1,214억 원보다 95.75% 급감하면서 6천억 원에 그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반도체 부분 적자는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지만 이 어닝 쇼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예상이 되어 있었고 또 사실 최근에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AI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산업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반도체 바닥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이끌면서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동안 인위적인 감산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던 삼성이 업황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집중을 했습니다. 업황 둔화에도 업계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많아 수급 불균형이 심화했다며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점이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6만 5천 원 선을 탈환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주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마찬가지로 투톱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32% 오른 89,100원까지 올라오면서 이 9만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급등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면서 상승률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화학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섹터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2차 전지 셋업체들보다는 소재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화학 섹터 살펴보시면 우선은 친환경 관련해서 한화솔루션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안에서도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다가 그 이후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4.14% 오른 7,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소재주들 중에서는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후 2시에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른바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와 또 이후의 핵심 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IRA 수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친환경 산업 분야로 투자와 진출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리사이클링 및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분야에 대한 기술력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차세대 2차 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인플레이션 법안 자체가 이 전기차 배터리 원료로 되는 물질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소재주들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난 겁니다. 그중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스모 그룹주들도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요. 우선 코스모 화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살펴보시면 1.64% 오른 19만 2,2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급등한 이후에는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상승권에 머무른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스모 화학도 살펴보시죠. 코스모 신소재보다도 코스모 화학이 12% 넘게 급등했습니다. 12.43% 오른 7만 5,100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티타늄 그리고 폐수 처리제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 폐배터리 관련주로 엮이며 차세대 배터리 관련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솔케미칼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한솔케미칼도 13.56% 오르면서 주가는 24만 7천 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심의 화학제품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은 실적이 정체가 됐지만 앞으로는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이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증권가의 평가까지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도 더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며 857포인트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양상으로 업종별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빨간불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짧게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반도체 섹터에는 거의 다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3%는 가뿐히 넘기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그 이후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도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4.04% 올랐고요. 에코프로가 10.92%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음극재로 관심을 받으면서 13%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이 현대차가 차세대 아이오닉에는 이 실리콘 음극재를 확대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호재 소식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게임 섹터에서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선 그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이 넥슨게임즈입니다. 넥슨게임즈가 12.24% 오른 21,5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겹호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서 판권을 획득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받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여기에 이어서 이 베일드 엑스퍼트의 글로벌 얼리 액세스 출시에 대한 기대감까지 유입이 되면서 급등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카카오게임즈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2.5% 오른 495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이 카카오게임즈가 목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걸렸다, 고소한다는 소식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반발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일부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관련 쪽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해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75%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5.75% 오르면서 11만 9,6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미국 법인을 설립을 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협동 로봇 판매 및 고객관리 전담 조직을 꾸려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삼성전자가 지난 1월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10% 넘게 매입하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면밀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탄력이 약간은 둔화된 채로 장을 마쳤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그리고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